근데 민주당은 요즘에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만 터지면 다 탈당을 해. 뭐 돈봉투 저희 송영길 대표부터 윤관석 이성만은 다 탈당해. 우리 코인 마스터도 탈당해.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성추행 또 시의원이 또 탈당했더라고. 왜 이렇게 탈당을 하는 거야? 이게 탈당이 본인이 뭐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보면은 손절이에요. 아 손절? 그거 예,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는 뭐 민주화 투쟁하던 요 시기에는 보면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물이잖아요. 무리 속에서 같이 연대해서 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탈당 안 하죠. 근데 탈당을 한다는 얘기는 이 무리에서 더 이상 쉴드를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 아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을 하는 거지만 그냥 사실상은 요 당내에서 손절. 예, 출당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민주당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이걸 쉴드를 쳐줄 거냐. 그래서 탈당이라고 보면 뭐 부천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탈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송영길 대표라든지. 너무 많아 요즘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쉴드 불가. 그러니까 이 얘기죠. 뭐 검찰의 기획 수사라느니 정권의 탄압이라느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면 탈당을 안 시켜야죠. 당연히 뭉쳐서 싸워야지 왜 탈당을 해요? 그렇지. 근데 오늘 뭐 국민의힘 의원도 하나 탈당했던데. 하영재 의원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오늘 근데 왠지 좀 민주당을 두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당에서도 손절했다. 아 당에서 손절했다. 제가 봤을 때 손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장이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 위장이혼. 근데 민주당을 두둔해 주신 게 혹시 오늘 하영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위장연도 길면요 그냥 끝나요. 재결합이 안 돼. 근데 하긴 생각해 보면 민영배 의원은 약간 위장이혼이었고. 그건 위장이지. 근데 서영교 의원은 위장이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근데 뭐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지금 쓱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손절하면 못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최근에 국민의힘도 전봉민, 박덕흠 의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탈당도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있어. 요 작금에 여러 건 있는 이 민주당의 탈당은 민주당발 탈당은 더도 아닌 덜도 아닌 손절이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저희 당도 뭐 탈당이 좀 이상한 탈당 많이 있었죠.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오늘은 달라요. 예, 오늘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오늘은 하영재 의원 탈당은 그냥 정식 그 탈당이에요. 아니 뭐가 달라 뭐가? 잠깐 요거 궁금하네. 이거 갑자기 하영재 의원 탈당은. 그거는 좀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할 말이 없네 여기 지금. 그지? 약간 하필 오늘 탈당을 해가지고. 오늘이야.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은 근데 저번에 체포동의안 때 가결됐었잖아. 그렇죠. 예. 그건 조금 차이가 있네. 예, 그렇죠. 당내에서 징계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징계 여기도 약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근데 이제 징계도 징계지만 이제 보통 이제 당에 찍히는 게 당에 어떤 그 해를 끼치면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탈당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냉소적인 게 탈당만 하면 되냐? 예. 사실 그 요번에 부천시의원 크게 사고 쳤잖아요. 대형 사고 쳤던데.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사퇴하라고. 사퇴해라. 근데 사퇴로 됩니까? 제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금 부천시의회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다 그 의원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에 날리면 된다. 예, 그걸로 날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탈당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민주당을 좀 보고 있으면 하영재 의원 때문에 약간 조금 색이 바래긴 했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터지면 형 말대로 뭐 본인은 탈당했다고 하지만 탈당시킨 거 손절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터질 때 쉽게 말해서 네가 살아서 해명하고 돌아오든 아니면 죽든 이 뜻이잖아. 근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안 찔릴까? 찔리죠. 나는 뭔가. 나는 어디 멘탈 나갈 것 같은데. 멘탈 나가죠. 자꾸 자기 생각을 자기의 상황을 반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지난주 일요일 날 민주당 6시간 의원총회 때 6시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오전에 김남구 의원의 탈당 의사 밝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의총하는데 시작부터 공개하냐 마냐 가지고 서른 의원이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그 의총 그때 이재명 대표가 6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이 진짜 굉장히 드라마틱했대요. 왜 그러냐? 아무도 김남국 의원을 쉴드를 쳐주는 의원이 없고 자기 주변에 그렇게 많았는데 한 명이라도 좀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이재명 대표 최측근 최측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에. 그러니까. 그래서 가방도 들어주고 가방 못지라고 했었죠. 하고요. 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내가 지금 대표니까 그나마 있는 거지 일반 의원이었으면 옛날에 어떻게 됐겠구나. 옛날에 탈당 당함 그거. 그리고 탈당 당했겠죠.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여러 생각을 한대요. 이재명은 제가 방송 맨날 나가니까 자료 화면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지. 하루씩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 낯빛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최근에 보니까 예 누가- 달라요. 누가 좀. 낯빛? 이재명 대표 이재명 낯빛이- 대표는 낯빛이 몇 달 전부터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요새 점점 더 안 더 그래. 좋아져. 거기서 더 안 좋아지나? 예. 아, 요즘에 또 남국의 문제까지 터지고. 네.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고. 그 이 대표도 큰 실책을 한 게 김남국 의원 탈당하고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치. 그게 손절이 안 됐어요. 그렇지. 김남국 대신에 사과한 것 같은? 네. 그러네. 그리고 변호까지 해줬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그렇지. 책임지는 차원. 네. 뭘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책임을 짓느라 탈당한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기자회견을 할 거면 아니 이 고얀 인간이 당에서 진상조사하고 있는데 탈당했다. 그렇게 그렇지. 이거 못 들어오게 하겠다. 아, 그렇지. 비록 내 측근이었지만 어. 이따위로 하다니 내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 어. 당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그렇지.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이렇게 쇼부 보고 그러니까 그 어. 뭐 저는 이제 그게 뭐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보진 않지만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하다. 야 너 일단 탈당해 하고 일단 잠깐 나가 있어. 그럼 내 수습 좀 해줄게. 아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남국이도 잠깐 나갔다가 온다 그랬잖아. 약간 일단 그런 그렇죠. 표현이었어. 네. 잠깐 나갔다 온다. 잠시란 말을 썼어요. 잠시. 잠시만 안녕.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쎄해요. 그래서 요즘 민주당은 이렇게 탈당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승부를 보려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떻게 적어도 돌파할지 이게 좀 보면서도 요즘에는 좀 그냥 내가 가끔 짠하기도 해 이 대표가. 우리도 맨날 욕하지만 조금 짠하기도 해. 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어. 그 아는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술을 좀 먹었는데 윤관석 의원이 네,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양반이 건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따 그 양반 얘기도 할 건데.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타고님, 우리 또 타고님 얼마 전에 봤잖아 나 북콘서트 한 날. 네네. 이제 실명도 알아버렸어. 네. 윤희석 대변인님 지난주 오시더니 이번 주도 오셨군요. 다음 주에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이마이 기대합니다. 백대장님, 수민킴님과 함께 환상의 콜라보 보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자 100만 가자 하셨습니다. 100만보다 일단 저희 일단 빨리 8만이라도 먼저 좀. 자 우리 요 얘기 좀 할게요. 야, 나 이거는 좀 놀랬네. 우리 기사 좀 띄워주실래요? 너 이거 봤지? 문재인입니다. 영화 평론으로. 그 영화 대담. 영화 대담. 예, 영화 평론가 강유정 씨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근데 그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요거. 갑자기 성함이 까먹었어? 유명한데 왜 까먹어 이름을? 영화 평론가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데. 그래? 맞아, 강유정 씨입니다. 거기 대담한다고 영화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나는 그냥 이게 원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 그러고 맨날 막 그래 왔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왜 퇴임하고 저런 뭐 다큐가 나오고 뭐 이러지 막 이랬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이걸 임기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 하고 있는데 전주국제영화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부터 1억을 탔네. 그리고 요게 30편이 응모했는데 그중에 3편이 이제 거기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전주 국제영화제의 색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임기 중에 이게 지원금 1억 받는 건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자꾸 돈 문제 나오네 자꾸.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진보라는 분들이 뭐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알겠고 이 사회 주류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오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1억이 전주시에서 주는 시비예요. 시비. 시비. 예. 어쨌든 공적인 돈입니다. 세금이네. 예. 근데 이거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야, 문 대통령 지금 임기 중인데. 그렇지. 임기 끝나려면 그래도 남았는데 이게 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색깔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이래. 예,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뭐 문제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해. 결론은 우리 국어사에서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염치.
염치라는 염치. 단어가 뭐예요? 염치라는 거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아주 기본적인 단어. 염치라는 뜻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되게 세네. 이분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퇴임 후라면 모르겠어.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금해서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퇴임 후에 본인들 모금해서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 국제영화제 걸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주시비 당시 전주시장이 누구고 어느 쪽이었고 다 알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다, 만들었다, 그리고 상영을 한다, 그리고 해명하는 게 뭐 그게 무슨 관계야? 이게 아니라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떳떳하게 해명을 하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보라는 가치, 진보라는 그 뜻과 이 행동이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저는 답을 못 찾겠습니다. 평산 책방도 저 개인 사업자 문재인 해가지고 그때 뭐 앞치마 비싸게 팔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분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율배반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격하는 입장을 갖자를. 근데 정작 돈은 누구도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데 야, 내 요게 제일 궁금해.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다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막 영화제에서 막 1억을 쏴줬어.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 영화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혹시 욕하는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욕하는 진보 영화 쪽에서 만든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일단 이게 두 가지 문제예요. 상영하는 문제하고 지원하는 문제인데 상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영화를 배격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인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했는데 그런 거는 좀 풀어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감한 건 당파적인 거. 당파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당파적인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전주국제영화제 이미 한번 사고를 친 게 그대가 조국. 거기구나 거기도. 을 상영했어요. 이 재밌는 데네. 그대가 노무현입니다도 하지 않았어요? 17년도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노무현입니다는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고인이라 그럴 고인. 수도 있는데 이제 현재 한창 그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당파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공공영화제에서 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지원까지 했다. 지원까지 했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형 만약 안 그래도 국민의힘은 영화제 킬러들이라서 영화제 죽이려고 하는데 저도 제가 만든 영화제 시의원 끝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 국민의힘 시장이 물론 그 사람이 같이 만든 거기도 하지만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 틈을 주면 안 되지. 그것도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거 전주국제영화제 이것도 그리고 이러면 전주 시민들도 욕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전주가 만만해서 튼 거 아니냐. 전주는 호남이라서 이런 거 막 틀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조국 졸라 옹호했던 교육감 후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교육감 선거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호남 주민들 욕 먹이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 좀 진보가 좀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에 계속 방송 나오죠. 아니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 이슈하면 형 빡셀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 저희도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다큐 윤석열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영화제에서 1억 받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약 다큐 윤석열입니다 해가지고 막 대구 국제영화제 만약 있다고 막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막 1억 이렇게 쏴지면 민주당 어떡할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죠. 촛불 들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하겠어요? 나는 촛불 들 각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영화제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제 관련한 분들 뭐 다 나와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투쟁력을 발휘하겠죠. 보수는 그런 게 안 돼요.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기 지금 대통령 임기 들어왔는데 안 관두시잖아요. 전 정부에서. 이 이유가 물론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했지만 노조에서 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의 지원을 받는 거죠. 이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현 정부에서 손을 못 댄다. 그게 상당히 큰 차이다.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도 잘 못 만들겠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윤석열입니다 하면 되게 거기서는 야,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아예 아무도 안 할 걸요. 돈을 줘도 안 만들 걸.
아 근데 이게 뭐 1억 지원한 게 뭐 사정 기획이 탄탄하고 뭐 준비 기간이 뭐 많았고 뭐 네. 청와대와 보안 문제도 없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영화가 봤잖아. 원래 계획이 좀 틀어졌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창재 감독 영화인데 이창재 감독이 원래는 이제 재임 중에 막바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틀어져서 퇴임 이후에 이제 찍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지원받고 찍게 되는 데까지도 좀 갭이 생긴 것이죠. 아까 원래는 지원받고 임기 중에 찍으려고 그랬구나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야. 그래서 영화를 보면 좀 어정쩡해져 버린 게 좀 그런 것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도는 어때? 완성도는 이창재 감독이란 사람이 영화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대깨문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영화 그 대담에서 지적한 게 영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다. 왜냐하면 노무현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퇴임 이후의 일상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은 이제 정치인 대통령 노무현은 항상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퇴임 이후의 일상적인 걸 찍으면 또 다른 뭔가의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뭐 노무현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한번 또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식이 좀 뒤에 숨어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지 뭐 한 게 그래서 일상적으로 뭘 해도 감흥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뭔 내용이냐 근데 나 이걸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해줘. 시골 가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측근들이 나와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 좀 짧게 나와요. 몇 가지 일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그 외 한창 문제가 됐었던 강아지들. 강아지. 네, 뭐 강아지들 이제 뭐 버렸네 뭐 어쩌네 떠나 보내잖아요. 떠나 보내는데 뭐 김정숙 뭐 이 측근들이 막 우는 장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 왜 보냈지 근데? 이걸 볼 때도 근데 보내는 건 맞죠.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였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미비였는데 자 울 수는 있고 알겠으니까 막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이 있죠. 그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 엄청나게 안 좋았죠. 그 직후에 강아지들 보낸 다음에 직후에 경북대 병원에서 했더니 막 그 귀가 이렇게 쫑긋 서 있는 강아지들은 이 귀 염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염이 걸려 있고 뭐 요 결석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 안 해준 거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울기는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강아지를 되돌려 보내고 한참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직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건강 상태가 그 모양이었던 거잖아요. 치료비가 1,000만 원 들었다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뭐야 이게 뭐야, 대체 이게.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그냥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무 뭐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런 내용 아니야 그게 결론적으로? 거기다가 개통령을 보내가지고 개들의 상태도 좀 파악하고 이러면 재밌었겠네. 그 개통령 보내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상해지잖아. 그럼 이제 또 다 잘리겠지 뭐 그냥. 그 뭐 개통령이든 뭐든 뭐 다 대통령이고 하니까. 진짜 강아지 문제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재인 대 영화 지원 1억 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 나는 이제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잊혀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이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잊혀지기 싫으니까. 난 안 잊혀질 거예요 이 뜻인가?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난 잊혀지고 싶단 말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잊혀지고 싶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잊혀지고 싶다는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또 기억을 하겠네. 그렇죠.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코끼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비유할 때 그 말을 많이 하죠. 그 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하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꾸 이 초반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옆에가 진보여가지고 우리가 또 근데 진보하고 돈하고 보다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던 이슈인데 민주당을 진보라고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그냥 민주당이라고 할까? 진보라고 하자. 그냥 민주당이에요. 그것도 그 데모크라시 파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민주 그냥 빼고 MINJOO 왜냐하면 민주당과 같은 당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MI 미국 민주당이 뭐 한국의 민주당이랑 같은 당인가? 그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고 얼마 전에 한독 정상회담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라고 제가 농담했는데 독일의 숄츠 총리가 좌파잖아요. 거기도 잘 모를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도 한국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내용을 살펴보면 같이 좌파 진보로 묶지 말라고 항의할 겁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진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이라고 할게 그냥. 그리고 내가 뭐 이걸 하려고 왜 이걸 했냐면
난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어.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제3자 변제안 반대하고 항상 뭐 이 강제징용 피해자 그 유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일단은 그 제3자 변제안 일부 그 또 피해자 네. 유족분들이 그 수령을 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5천만 원 달라는 내용 증명을 했더라고. 이게 피해자를 위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근데 어때요? 약정 사항이었다고. 아니 근데 이게 네. 변호를 해서 뭐 받은 약정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 대표가 민변 출신이긴 한데 변호사는 별도고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약정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원하는 단체 자체적인 단체인데 이 사람 지원하고 여기서 승소금 받으면 이걸 일부 이렇게 받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한 건가? 난 이 돈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받는 게? 근데 그 피해자분들은 계약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일단 유족 측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유족들은 전혀 모르잖아. 이거 뭐 지금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뭐 계약을 하고 했는지, 근데 도와줄 때 뭘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한 2억 5천 정도 받은 거에서 5천만 원이면 한 20% 정도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하고 피해자 유족들을 돕고 지원해 준다는 분들이 딱 수령하고 돈 달라니까 안 주니까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 난 이런 것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좀 굉장히 다른 거라서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 근데 왜 약정을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정한 당사자는 이 피해자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세 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두 분은 그렇지. 이제 유족이 받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분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돌아가신 분이 약정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자식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용 증명에 간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이 원단위 1원 단위까지 다 얘기를 있지. 해요. 5,100. 5,126만 2,692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 11년 전에 작성했던 이게 뭐냐라는 이제 얘기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 단체가 한 1억 5천만 원 후원금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 한 6,400만 원 운영비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 활동한 거는 6,4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돈 바라고 그럼 이 활동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아까 수민이가 이제 어쨌건 피해자분들이 약정을 한 거니까 어떤 이유로 약정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때 당시 피해자분 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걸 꼼꼼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을 하고 승소하면 이제 또 승소금을 받잖아요. 네. 20%씩 받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야 그것도.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집단 시민 소송할 때 그거는 네. 이제 착수금이 거의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했죠. 그거는 이제 돈을 받으면 성공보수 베이스로 하니까 그런 건데. 그때는 한 거의 25%인가 30%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건 본인들이 직접 후원을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고 그 돈을 운영한다면 이분들 도와주려고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이분들이 돈을 받으니까 이 돈을 20% 가져오는 거는 나는 몰라. 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법 위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정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근데 나는 이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 이제 정부안이 나왔을 때 정부가 인권 침해 문제를 돈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게 돈 문제잖아 지금. 이게 생태계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돈 받으면 뒤에서 이거 돈 땡기고. 그 시민단체의 역할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거사 관련 생태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과거사 관련 네, 생태계. 이 생태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주면 이제 소송하시겠네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유족들이 돈 안 주고 유족들은 소송하는 거야? 뭐한 짓이야 이게. 야. 근데 좀 의아한 거는 유족들이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 유족들하고 피해자들하고 분리된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왜 유족들이 모르게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 이런 게 나는 그냥 너무 미안해. 진보의 가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미안하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예, 사실 이제 수령 거부하는 유족들의 그 피해자들의 변호사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이게 지금 한 명이서 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변호사는 되게 강경해요. 그 뭐 대의 변제가 뭐고 다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펴고 있었고 어떤 변호사는 사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다 이렇게 대의 변제하는 건 당연히 반대지만 뭐 일본 피고 기업의 도의적 지원이면 뭐 취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도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에서 윤미향 얘기를 또 꺼내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분별하지 않고 막 묻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나는 근데 사실 이걸 딱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 윤미향 의원 딱 그게 너무 떠올라서 아니 나는 그냥 뭐 여기가 그냥 완전히 이분들 도와가지고 20% 받기로 하고 막 돈 받고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 느낌은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여기도 후원을 받아서 여기가 나름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받은 거를 변호사도 아닌데 지금 20%를 약정을 해서 받아간다는 게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것도 그 돈도 이분들이 반대하는 제3자 대의 변제에 따라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이게 진짜 직접 변제라면 또 모를까. 뭐 그런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정말로 피해자들을 위하고 뭔가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이런 논란 자체가 이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원래 약간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고 하면 좀 도덕성 관련된 걸 강조하는데 하긴 요즘 생각해 보면 양의원 의원 얘기 들어보면 뭐 도덕적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도덕성에 갇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덕성에 갇히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보면 또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참 그거 굉장히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민주당의 존재의 근간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발언이에요. 그게 그 얘기가 양의원 의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뭐 넷플릭스도 막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한다고 그러면 막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급자삭. 결론은 민주당이 그만큼 이제 거의 도덕적으로 붕괴 직전 자기네들의 정체성 잃어버렸다는 선언이에요. 그 얘기는 도덕성을 항상 앞세웠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보는 아니라고 맞아요. 보수 우익이에요.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요즘 보면 그래. 보수당입니다. 아니 시작이 그래요. 보수 우익이에요 원래. 중도도 아니고 중도 뭐 우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보수 우익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편이 날린 이유가 뭐 지역적 기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래도 민주화운동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만큼은 본인들이 앞선다는 어떤 자부심,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뭐 선민의식 이걸로 이제 정치를 한 30년 이상 해왔잖아요. 근데 딱 지금 와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어서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 쟤들은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 이거는 자기네들이 민주당이었어야 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양의원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더만. 아니 저는 환경운동 단체는 아니지만 제가 녹색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평가가 예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양의원영 의원이 의원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는데 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양의원영 의원은 의원 할 때도 이상하게 됐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성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녹색당에 투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틀 뒤인가? 그 더불어시민당에 이름을 올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근데 그때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걸로 사고 치셨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환경운동가 분이 페이스북에 아무 실명 거론 없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양의원 형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댓글은 다 알고 있어. 댓글은 다 양의원 형이야. 우린 다 알고 있었지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즘 민주당 보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 나도 요즘엔 시민운동가 중에도 훌륭한 사람을 픽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민주당도.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 생각나는 게 맨날 그러게 윤미향, 양의원 형 뭐 이러니까. 요즘에 보면 좀 깝깝하네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왕팬님 희석형 팬입니다. 우리 왕팬님 방장이라고 제가 저로 말씀드렸죠. 네 우리 백상준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야 저희가 방송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